백악관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며 이 방문이 한미 두 나라,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힘,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하고 정치, 경제, 안보 및 국민 간 유대를 심화하고 넓히려는 양국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방의회 연설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국 핵우산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보완책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첫 국빈 방문 외빈으로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인 4명이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건이 발생해 양국이 공동 수사에 나섰습니다. FBI는 멕시코 북동부에서 미국민 4명의 피랍 사건 발생 사실을 어제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4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멕시코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인 4명은 노스캐롤라이나 번호판을 단 하얀색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사진에는 밴에 총알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이 박살난 모습입니다.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로 향하던 중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고 그들은 괴한에 이끌려가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그들 중 2명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2명은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일부는 멕시코로 배와 턱 수술을 위해 방문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마타모로스는 텍사스의 끝자락과 멕시코에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브라운스빌 국경 바로 건너편인 리오그란데의 남쪽 기슭이고 두 도시 사이는 5.1마일 거리로 약 15분 만에 횡단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브라운스빌에서 마타모로스까지 다리를 건너 병원 진료, 상업 또는 식사 등을 위해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곳은 멕시코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주 중 하나이고 미 국무부는 범죄와 납치 위험을 이유로 미국인들에게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6개 주 중 하나입니다. 범죄 집단은 이 지역을 여행하는 개인 또는 버스 등을 표적으로 삼아 승객을 두고 몸값 요구하는 일이 높다고 합니다. FBI는 멕시코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 사건 해결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한 FBI는 괴한들 신원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주 중 하나죠. 팬데믹 이후 쓰게 된 마스크 사용이 범죄를 더욱 급증시켜 뉴욕시는 상가 입장 시 마스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상점 내 절도 행위를 부추긴 것에 따른 건데요. 마스크 착용 때문에 상점 내 CCTV로 절도범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마스크를 쓴 쇼핑객은 각종 매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일단 얼굴을 보여주고 입장한 뒤에는 마스크를 재착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그들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찰이 두려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총격사건, 살인사건, 강도 등 범죄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담스 시장은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는 총격사건이 17%, 살인사건은 11% 감소했다고 선전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강력 범죄는 소폭 감소했으나 도시 내에서의 강도, 절도, 중범죄 등 기타 범죄가 늘어나 오히려 2021년에 비해 2022년엔 2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화요일 백악관은 4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의 메디케어 세율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예산 제안에서 부유층 메디케어 세금 인상으로 메디케어 기금을 늘리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필라델피아에서 새 예산안을 발표하고 의료보험 관련한 세금 인상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하기가 성공된다면 연간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자의 메디케어 세율은 3.8%에서 5%로 인상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소득자들의 메디케어 기부금이 증가되면 앞으로 20여 년간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메디케어 신탁기금은 2028년에 동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바이든표 예산안이 실행된다면 2050년 정도까지 기금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메디케어의 고비용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예산안은 그 조항 중 일부를 강화하고 메디케어가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처방약 개혁을 통해 10년간 2천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바이든 예산안의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대립 중인데요.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메디케어 등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총공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연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주도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조속히 평화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강대국으로서 세계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은 미국의 손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미국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이 손이 보이는 이유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러시아가 받아들여야 할 선결 조건 같은 건 없다. 우리는 특수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고 이를 지속하면서 목표를 이뤄왔다고 말했습니다. 7일 K나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